강렬한 태양빛에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우리 피부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기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가을이 되면 피부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따사로운 햇빛에 노출돼 얼굴에 하나둘 생긴 기미, 주근깨, 잡티. 화장으로 최대한 가려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저희가 여름에 뜨거웠던 계절이 지나고 이제 환절기가 되는데 날씨 자체가 건조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건조한 피부를 갖게 되고 탄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필수 조건 피부. 이 맑고 투명한 피부는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이들의 로망인데요. 요즘 같은 가을에는 색소 질환의 주범인 자외선 노출이 증가해서 기미나 주근깨, 잡티 등 색소 질환이 심해지기 쉬운데요. 따라서 맑고 깨끗한 피부톤을 위해 피부과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갖고 싶은 현대인의 피부 고민. 피부 색소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표피와 그 아래쪽에 있는 콜라겐과 탄력 섬유, 땀샘, 모낭, 피지샘 등의 구조물이 있는 진피. 그보다 더 아래에는 지방세포들로 구성된 피하 지방층이 있습니다. 포근하게 느껴지는 가을 햇빛은 자외선 양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을에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이 적어서 자칫 여름보다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가을 여행 주간, 산으로 들로 야외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날씨만큼 바로 자외선 지수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요. 흔히 UV라 부르는 자외선은 파장 길에 따라 UVA, B, C로 나눠집니다. 이때 대기를 뚫고 피부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할 자외선은 자외선 A와 B라고 할 수 있죠. 자외선 지수가 높음이면 햇빛에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요.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피부 색소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색소 질환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게 되는데 일단은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많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자외선량의 증가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자극이 많이 생기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피부가 약하거나 피부가 얇은 경우, 그리고 이제 피부 톤 자체가 어두운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이 색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고나게 색소가 많이 타고 날 수 있는 유전적인 인자를 갖게 되면 같은 양의 자극을 받더라도 더 많이 그런 색소가 분포를 하게 되고요. 그 외에는 호르몬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색소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크게 증가해서 피부의 표피와 진피의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는 다시 기미나 주근깨, 잡티 등의 색소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주요 피부 고민을 물어본 한 설문조사에서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이어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색소 침착이 31.7%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피부가 대부분 얼룩덜룩해요. 아니면 이제 화면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고 저도 저렇게 좀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게 되고요. 정말 색소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대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많이 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돼서 좀 얼룩덜룩하게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피증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둘 올라온 기미를 놔두니 더욱 진해지는 것 같고 신경이 쓰여 병원을 찾았다는데요. 이 20대 여성 환자를 만나볼까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쪽 기미 쪽 있는데 좀 색소가 올라와서 고민이 있어서 병원에 왔어요. 저는 선크림을 바르고 이제 양산 햇빛 좀 뜨거우니까 양산 많이 쓰고 다니고 그런 관리 주로 하고 있어요. 밝아집니다. 색소 질환은 단독으로 생기기보다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이 혼재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신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요? 지금 고객님의 얼굴 상태를 정면, 우측, 좌측으로 피부 색소나 아니면 모공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 진행했어요. 첫 회차랑 중간 회차, 마지막 회차 때 찍으시고 비교 상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안면 촬영 분석 시스템으로 사진을 찍어 육안으로 보기 힘든 모공 색소 침착 등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해 관찰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미가 가장 흔하고요. 기미 같은 경우에는 양쪽 뺨이라든지 볼 쪽에 눈 밑 이렇게 대칭적으로 흑갈색의 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요. 가장 깊은 층에 침투를 해 있기 때문에 기미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면서 넓게 판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피부의 표피층에 있는 색소 질환인데 조금 더 또렷하게 많이 보이는 편이고요. 동글동글한 반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의 질환들을 잡티라고 하게 되고요. 색깔은 조금 더 진한 경우도 있고 연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크기 자체도 기미와 주근깨 중간 정도로 좀 분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질환의 명칭은 잡티는 아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색소 질환을 통칭해서 잡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자외선 관리를 하지만 점점 진해지는 기미와 잡티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40대 여성 환자입니다. 제가 피부가 굉장히 얇고 하얘서 색소 침착이라든지 잡티, 기미 같은 거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메이크업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그런 색소가 좀 눈에 거슬려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자외선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그때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심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부 색소 질환은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확대경을 통해 육안으로 색소의 색깔과 모양을 관찰해서 진단합니다. 색소를 좀 깨줘야 되는데 기미는 피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색소이기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밖으로 배출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잡티 위주의 색소 질환은 처음에는 몇 개 발생하지만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짙어지고 더 넓게 퍼져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개인별로 다 다르게 되고요. 이 색소가 깊은 색소냐, 옅은 색소냐, 아니면 표피층에 있는 색소냐, 진피층에 있는 색소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레이저가 다릅니다. 이 레이저 자체는 파장이라는 게 있고요. 짧은 파장들은 피부층이 조금 더 근접해서 들어가고 긴 파장의 경우에는 피부층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저희가 레이저 시술을 하고 있고요. 거의 90% 이상이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이라든지 바르는 연고, 그다음에 이제 시술 후에 바르는 재생크림이나 후케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한 번에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고 싶지만 한 번 생긴 색소 질환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전문의와 함께 자신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피부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색소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는 레이저 미백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넓은 면적에 균일한 에너지를 주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미, 잡티 등의 색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레이저 미백 치료.
다른 피부 조직의 손상을 줄여주고 시술 시간도 짧아서 비교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로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환은 저희가 기미로 보고 있고요. 기미가 워낙 깊이 있는 색소이기도 하고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치료는 아니고요. 거의 10회 이상, 많은 분들은 뭐 30회 이상 하는 경우도 많고, 워낙에 또 자극이 조금만 더 가해지면 재발이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까다롭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주근깨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겉층에 있기 때문에 레이저 한 두세 번 정도 아이펠 같은 거 하면 또 쉽게 교정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색소 질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레이저 치료 횟수와 기간이 정해지는데요. 이때 치료 효과를 높이고 색소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레이저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술 후 관리를 잘할수록 피부의 재생과 회복력이 높아지는데요. 레이저 시술로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앰플로 충분한 영양을 피부에 공급해줍니다. 또한 시술로 예민해진 피부는 진정팩으로 관리해주는데요. 강력한 피부 진정 효과와 더불어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시술 후에는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자주 보습제를 덧바르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병원에 주기적으로 와서 좀 치료를 받고 집에서 좀 홈케어를 열심히 하면 좀 빨리 개선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색소는 개개인별로 워낙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그 색소의 깊이라든지 뭐 색소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다양한 파장대의 레이저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생님들에 따라서 뭐 색소를 잘 하시는 선생님 아니면 뭐 다른 시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 이렇게 본인의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부 색소 질환은 치료를 하더라도 자외선 등에 의해 재발이 비교적 높은 질환인데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좋은 계절. 하지만 따사로운 햇살은 기미나 주근깨, 잡티 등을 만들어내고 짙은 색소 침착을 남기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외선 차단인데요. 외출하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피부 색소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겠죠. 자외선 노출 가장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부 활동을 좀 줄인다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나가게 되는 경우 모자나 양산 이런 걸로 자외선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외부에서는 자외선 항상 꼼꼼하게 바르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먹는 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비타민 C라든지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피해야 할 습관이 있는데요. 얼굴을 과하게 문지르거나 자극하는 습관은 좋지 않고요. 색소 침착을 부추기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흡연 또한 꼭 버려야 할 습관입니다. 또한 평소 물은 적게, 커피는 많이 마시는 행동도 피부에는 좋지 않으니까요. 평소 자신도 모르게 하는 피부의 나쁜 습관을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소 질환은 생각보다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 경우가 많고요. 본인들의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오셔서 한번 상태를 체크하시고 그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충분한 진단 하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한 번 생긴 피부 색소 질환이 짙어지면 우리의 피부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생긴 색소 질환은 쉽게 없어지지 않지만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홀로 스트레스 받고 질환을 키우기보다는 적극적인 치료로 맑고 건강한 피부 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